안녕하세요. 서울경미학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상권에 대해서 개념하고 뭐 금융지상권이니 구분지상권이니 그리고 뭐 지상권이 선순위일 때 말소 동의서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인 물건도 봤고요. 학원생이 입찰하려다가 포기한 거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어떻게 입찰을 해야 되는지 입찰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또한 다 봤습니다. 자, 오늘은 실질적으로 그럼 이 지상권을 가지고 돈이 될 수 있는 것, 즉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건을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2619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은동에 있는 대지입니다. 대지. 임일권 여시 우리가 나중에 토지 현장 수업할 때 직접 가서 또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대지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만 매각,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그럼 여기 항상 그 뒤에 딸려오는 말이 있거든요. 법정지상권 여지 있음.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는 이제 개념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감정가가 얼마예요? 8억 8,800만. 800만? 8억 8,829만 4천 원. 네. 뭐 그럴 수 있죠. 혀가 네. 꼬여가지고. 네. 얼굴까지 안 빨개져도 됩니다. 네. 2025년 7월 8일 날 입찰 기일이고요. 자, 이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뭐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요. 건물이 있는 것 같네. 이거는 네. 토지만 나왔는데. 자, 토지가 나왔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상권에 관련돼서 볼 때는 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있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토지만 나왔고 28.4평입니다. 평당 제곱미터당 가격은 946만 원이고 약 한 3천만, 한 3,200 정도 되겠네요. 200이 좀 넘으려나요?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옆에 보시면 토지의 지상 건물 등 소재로 인해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얼마다? 662만 2천 원이에요. 네, 뭐 그렇게 제곱미터당. 해서 그럼 한 몇 프로 정도 감액된 것 같아요? 한 900만 원짜리가 660이니까 3분의 1 감액. 3분의 1 정도 감액된 거 한 30%? 70% 정도 된 것 같은데요? 70%, 946만 원 곱하기 70% 하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건물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약 70% 정도, 30% 감액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옆에 써놨습니다. 참고사항. 철근 콘크리트조 및 연화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1.36제곱미터. 네. 하나 질문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조 및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화조. 와조. 자, 질문이요. 연화조가 뭘까요? 지붕. 무슨 지붕? 기와지붕. 기와지붕? 연화조가 뭐 또 와니까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서 기와와자 아닌가 뭐 이렇게 연화조는요 기와 지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잘 봐봐요. 철근 콘크리트 조. 이게 조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구조. 구조를 줄임말이야. 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네. 연화 구조. 뭐 기와로 구조를 만들어요? 기와지붕.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뭐냐면 빨간 벽돌을 얘기합니다. 알죠? 단독주택들 보시면 네. 옛날 거 보면 뭐 어떻게 생겼어요? 다 빨간 건물이 주택. 빨간 벽돌로 지었죠? 네. 이게 벽돌을 구우면 빨간색이 이게 약간 점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나오면 빨간색으로 나와요.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비싸가지고. 그걸 연화조라고 하나요? 그걸 연화라고 합니다. 벽돌을 구운 거를 이렇게 연화라 그래요. 연화. 네. 구운 벽돌을. 네. 근데 이게 80년대인가 90년 초반인가 80년대부터요. 세멘으로 만든 벽돌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세멘으로 벽돌이 많이 훨씬 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건물 짓지 않고요. 네. 요즘은 거푸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버리잖아요. 철근을 넣고 네네. 이런 거를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보세요. 빨간 벽돌이죠? 네.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안에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지은 거예요. 안쪽에 골조가.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인데 건물 경매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경매는 안 나왔다.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얘기죠. 토지만 나왔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지상권에 대한 개념입니다. 잘 보세요. 토지가 요만큼이 있고 이 위에 경매가 나오지 않은 건물이 소재하면
이 토지를 받아야 되느냐, 받으면 안 되느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지상권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권이란 네. 건물 소유자가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낙찰을 받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어야 돼요? 철거를 못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없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 걸 따지는 겁니다. 그런 걸 따지는 건데 없는지 있는지 이제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뭐 2종 일반, 뭐 특별히 뭐 방목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다. 뭐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다. 뭐 이런 말이 주요 산이 있나 봐요. 산 주변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중점 경관을 관리해야 되는 구역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다시 봅니다.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건물은 경매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봤을 때 지상권이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등기부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항상 있었죠. 자, 여기는 있나 없나 봐봐요. 없어요. 없죠? 네.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상권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똑같습니다. 성립하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네. 개념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전에 찍었던 영상들 있죠. 네. 그 영상들을 보지 않는 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이 영상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 영상에서 보면 거기에는 지상권이 있었고 금융지상권이 있었고 구분지상권이 나오거든요. 그런 지상권들은 등기부에 나온다고요.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지상권은 등기부에 안 나와요. 이런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고요. 언제 나옵니까? 그럼 이런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지만 경매 나올 때. 위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뭘 따진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부에 없으니까. 그죠? 네. 자, 이거는 성립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3가지. 3가지가 맞으면 성립합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세 번째,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여기서 경매는 임의 경매를 얘기합니다. 왜? 저당권이 경매는 거니까. 그럼 잘 보세요. 등기부를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건물이 철거를 안 당한다고. 네. 그럼 토지만 나왔으니까 이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은 이 3개 중에 조건이 하나라도 틀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없다?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다. 네. 그럼 이제 3가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네. 보시면 이런 지금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3개를 따져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당권. 자, 저당권 설정. 여기서 저당권 설정 당시랑 토지입니다. 네. 자, 몇 년제예요? 91년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91년 8월 28일 날 네. 근저당을 설정했잖아요. 네. 요날 이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져봐야 된다.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네네네네. 91년 8월 28일 날 이 건물이 없었어요. 네. 그럼 내가 이 땅을 받으면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철거할 수 있다. 이 네. 얘기죠. 철거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철거하고 지어도 되고요. 또는 철거하는 걸 미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약점을 잡아서 건물을 저렴하게 사올 수도 있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걸 알아보려면 요 3가지 조건에만 안 맞으면 된다. 네. 첫 번째, 건물이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 된다 이 얘기고요. 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통일해야 되는데 91년 8월 28일 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토지 소유자와 네. 91년 8월 28일 날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같아야 성립한다. 네. 근데 만약에 근저당 설정할 당시에 봤더니 소유권이 달랐다. 네. 그러면 이 건물은 뭐 할 수 있다? 철거할 철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뭐.
세 번째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경매는 임의경매니까 지금 임의경매죠? 오케이. 요 세 개를 다 지키면 이 건물은 살아남는 거고요. 이 세 개, 이제 자, 요거는 뭐 있으니까 상관없고 이 두 개 중에 근저당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근저당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같았냐 달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은 운명이 좌우되겠네요. 네. 그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법정지상권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 학원에서 낙찰받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낙찰받은 물건을 가지고 그때 가서 보다 더 깊이 있는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